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주 말까지 올겨울 들어 최강 한파가 이어집니다. 위험과 불편을 줄이는 시민들의 한파 대비 요령을 살펴봅니다. 2년 만에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서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 세계 수영대회를 준비하는 광주시가 흥행 예감에 고무됐습니다. 사드 여파로 중단됐던 무안 상하이 하늘길이 오는 3월 28일부터 재개됩니다. 섬유 공장인 전방 임동 공장이 적자 누적으로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눈이 오늘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근 기자, 바깥 날씨가 얼마나 춥습니까? 네, 오늘 출근하시기 전에 방한 준비 단단히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저는 지금 두꺼운 외투와 장갑까지 끼고 있지만 추위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진 상태입니다. 일찍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도 동장군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제 내린 눈이 녹지도 않았는데 오늘은 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많게는 20cm가 더 내리겠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빙판길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화순군 이양면의 한 교차로에서 결빙으로 인해 시외 고속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18대가 잇따라 추돌해 22살 박모 씨 등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어젯밤 광주에서 도로가 얼어붙어 차량 6대가 연쇄 추돌했고 강진과 화순의 또 다른 읍에서도 빙판길 교통사고가 발생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내린 눈이 밤사이에 얼어붙으면서 현재도 도로가 빙판길인 상태입니다. 특히 이면도로는 제설 작업을 하기 어려운 곳이니 운전과 보행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광천터미널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파가 닥치면 조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빙판길 운전도, 낙상의 위험도 우려가 되는데요. 이 같은 위험과 불편을 줄이는 한파 대처 요령, 김인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빙판길 운전은 미끄러짐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 2단 기어를 사용해 천천히 가야 합니다. 자동 기어는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레버를 옮겨 수동으로 일단 변경하면 저단으로 조정해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하면 우리 수동 변속기처럼 기어가 이렇게 저단으로 되면서 제동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엔진에 있는 힘이 바퀴를 이렇게 잡아주니까. 터널 앞과 구분길은 특히 위험하고 눈으로 잘 보이지 않게 얼어있는 블랙 아이스도 조심해야 합니다. 평상시처럼 운전하면 노면이 결빙된 상태에서 타이어가 마치 스키처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속력을 낮춰야 되고. 차가 빙판길 위에서 미끄러질 경우 운전대를 반대 방향으로 꺾지 말고 차가 미끄러지는 쪽으로 꺾어야 차가 도로 위에서 도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동파를 막으려면 워셔액은 겨울용을, 사이드 브레이크는 채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꽁꽁한 아파트 복도와 계단, 길 곳곳에 숨은 작은 빙판에서 미끄러지면 골절상까지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위험합니다. 오늘 한 3분 정도가 골절 때문에 병원을 찾았고요. 그중에서 한 분은 심한 골절로 내일 수술을 해야 되고요. 지팡이라든지 등산용 수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행을 하셔야지 그래도 안전하게 우리가 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하 6도 이하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수도는 가장 얼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이미 얼었을 때는 노출되어 있는 수도 꼭지 쪽에 수건으로 감싸가지고 따뜻한 물로 부어준다거나 드라이기로 이렇게 녹여주는 방법을 할 수 있고요. 수도 계량기에 동파 방지 팩을 넣거나 외출할 때 물을 조금씩 트는 게 방지 팁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오늘은 목도리나 장갑으로 보온해 주셔야겠습니다. 눈과 함께 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현재 우리 지역 눈구름대가 가득합니다. 새벽에 광주를 비롯해 나주와 담양 등 전남 17개 시군에서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됐고요. 영광과 목포, 해남 등 전남 10곳에서는 강풍주의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일 눈이 계속되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오전까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우리 지역 총 5에서 15cm가량의 눈이 내리겠고 서해안 등 많이 오는 곳에서는 20cm 이상까지도 눈이 내려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 남해안에서는 오늘 2에서 5cm가량의 눈이 오겠습니다. 길이 많이 미끄러우니까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출근길 칼바람이 매섭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도 0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북쪽에 찬 공기가 밀려 들어오면서 금요일까지는 기온이 하강 곡선을 그리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기온 영하 9도로 올 겨울 들어 최강 한파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영하 1도, 화순 영하 1.7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영광이 영하 2도, 장성과 담양 영하 1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습니다. 목포는 0도, 장흥 1도로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례가 영하 2도, 보성 0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년여 만에 남북대화가 재개되자 광주와 전남에서도 남북 화해와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가족을 그리는 이산 가족들이 누구보다 기뻐했고 내년 세계 수영대회를 준비하는 광주시도 흥행 예감에 고무됐습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남북 대화를 누구보다 기다리던 이들은 북녘 땅에 혈육을 둔 이산 가족들입니다. 지난 2015년 마지막 만남이 이루어진 지 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지난 10년 사이 800여 명의 이산 1세대가 상봉을 기다리다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도 만남을 기다리는 신청자는 1,300여 명. 대부분이 80을 넘긴 고령자들입니다. 당장이라도 금강산으로 달려가고 싶은 이산 가족들은 이번 설에는 가족을 만날지 모른다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분들 계시고 또 지금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갖다 안타까움이란 것 갖다 정말 소설로 써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기로 한 건 내년에 열리는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광주시는 내년 수영대회에도 북한이 참가할 청신호가 켜졌다고 보고 올해 대북 체육교류와 문화교류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또 북한의 에너지 자립형 마을을 조성하는 등 지난 보수 정권 기간 중단됐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도 물꼬를 틀 예정입니다. 북한의 열악한 전력 사정을 고려해가지고요. 광주가 갖고 있는 장점인 그 신재생 에너지 분야 협력 사업을 계속 논의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급한 기대는 경계해야겠지만 대북 쌀 지원을 통한 쌀값 안정과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 경협 재개도 지역 농민들과 상공인들의 오랜 기다림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사드 여파로 10개월 가까이 중단됐던 무안 상하이 노선이 오는 3월 28일부터 재개됩니다. 중국 동방항공에 따르면 무안공항에서 상해를 연결하는 항공편이 오는 3월 28일 첫 취항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2회 운항을 재개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주 4편으로 증편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하철 2호선 건설은 10수년간 논의에 추진하고 있는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일부 반대가 있지만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와 건설협회 광주시회도 2호선 착공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재검토하라는 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갈등과 분열만 불러올 것이라며 조속한 착공을 주장했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자체 승진을 통해 부구청장을 임명해 하위직 인사교류 중단 등 광주시와의 갈등 등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광주 광산구는 어제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성수 국장을 부구청장에 임명했습니다. 광주 5개 자치구에서 부단체장을 자체 승진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광주시가 자체 승진시킬 경우 인사교류 중단까지 예고한 상태여서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섬유공장인 전방 임동공장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전방은 임동공장이 설비 노후화로 적자폭이 커져 경영환경 개선 차원에서 지난해 11월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270여 명 중 일부는 영암과 광주 평동 공장으로 이전 배치됐지만 일부는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기정 전 의원이 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강전 의원은 당원명부를 불법 취득해 사용했다면 당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며 정치적인 고려 없이 원칙에 따라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광주 현안 공동협의 테이블 가동과 민관당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장의국 광주시 교육감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는 교육정책이 광주 교육정책과 일치한다며 문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생각하고 있다며 지방선거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또 촛불로 되찾은 민주주의를 광주학교에서 완성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체제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며 올 한 해 교육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0월 광주의 모 중학교에서 교사에게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여학생들이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년을 전수조사한 결과 여학생 15명이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교사 A씨를 성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은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한 상태입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대통령과 무슨 말을 주고받았을까요? 광주 부설초등학교 6학년 2반 김경훈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에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게 됐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에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삶과 연계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꾸준히 실천하고 계시는데요. 학생 참여형 수업은 교사가 일방적인 지시와 안내보다는 학생들의 스스로 합의된 결과를 공유하는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6학년 1학기 3단원에 마음을 표현하는 글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생들이 당시 촛불혁명 이후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께 나라를 잘 이끌어달라는 응원을 하기 위해 편지를 쓰자고 하였고, 그래서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서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의 편지가 보내졌는지 간략하게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리 반 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담아 편지를 썼는데요. 김민창 군은 광주도 신경 써주시고 5.18 때도 오셔서 노래를 부르고 눈물을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했고요. 네. 그리고 한민솔 양은 국가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을 투명하게 밝혀주셔서 신뢰가 간다. 하지만 사교육 세상이 되어가고 1등주의가 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승현 군은 할아버지가 치매인데 치매의 고통을 어떻게 나누실 것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로봇 때문에 부족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또 노력하는지 지켜보고 싶다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아니 6학년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참 생각이 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편지 보낼 때는 답장이 올 거다라고 기대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생각을 못했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 편지를 썼을 때 학생들이 이제 진심 어린 글을 제가 보고 이걸 접안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 편지를 붙인다고 하였고, 사실 이게 답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못했고요. 다만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의 예쁜 마음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시고 조금이나마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대통령께 답장이 왔을 때 학생들 반응은 어땠나요? 너무나 신기하면서도 마지막엔 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할아버지께 답장을 받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그리고 최고의 졸업 선물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편지를 보낸 학생들이 이제 6학년이니까 곧 졸업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선생님이 6학년 2반 친구들과 1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너무나 즐거웠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양림동 답사, 1박 2일 함께했던 목포 답사, 군산 답사, 서울 답사 등 너무나 많은 추억들이 겹겹이 쌓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앞두고 걱정이나 또는 두렵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선생님이 믿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나 선생님은 6학년 2반 옆에 서 있을 테니까요.
언제든지 연락을 주면 좋겠어요. 6학년 2반 친구들 안녕. 네. 지금 뉴스 보면서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가 시작됐습니다. 500명의 청년들이 참여해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는 김상곤 사회부총리와 박준영 인권변호사, 표창원 의원 등 각계각층 인사들로부터 미래 비전을 듣고 청년 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꾸며집니다. 최용수 제13대 광주 기독병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최 신임 병원장은 특화된 신의료기술로 경쟁력을 높이고 외래 진료 체계를 다양화해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기독병원은 지난 1905년 문을 연 이후 113년 동안 진료와 의료인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이 어르신 전용 점포 3호점을 학동점에 개관했습니다. 어르신 전용 점포에서는 65세 이상이면 송금 수수료 등이 면제되고 일반 정기예금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우대금리 등이 제공됩니다. 국내 최대 오리 산지인 나주에서 또다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신고된 나주 산포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 대한 검사 결과 고병원성인 H5N6형 바이러스로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겨울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12건의 AI 가운데 전남에서만 9건이 발생했습니다. 무등산 산악 구조가 1년 새 26% 증가했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9 산악구조대가 무등산 국립공원에 310건 출동해 총 339명을 구조했습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구조 처리 건수는 26%, 인원은 15% 증가한 겁니다. 요일별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전체 구조의 3분의 2가 집중됐고 장소는 장불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불법 조업 단속에 극렬 저항해 해경요원을 다치게 한 중국어선 선장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해경에 구속됐습니다. 중국어선 선장 장모 씨는 지난 4일 오전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65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단속을 위해 배에 오르던 해경요원에게 쇠꼬챙이를 휘두르고 나무 의자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또 배가 납포되자 다른 중국어선이 해경경비함에 고의로 충돌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정책을 개발 지원하는 광주 장애인 종합지원센터가 오는 3월 문을 엽니다. 주요 업무는 장애인 대표 콜센터 운영과 저상버스 등의 정보앱 서비스 구축 등이며 장애인 단체와 지도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생활 지원 등을 전담하게 됩니다. 신축한 지 35년 된 서광주 세무서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됨에 따라 민원인이 많이 찾는 3층과 꼭대기층인 4층까지 이동이 쉬워졌고 장애인이나 고령 납세자들의 불편도 크게 해소됐습니다. 화순군 동구리 호수공원에 화순군림미술관이 건립됩니다. 미술관은 지상 2층, 연면적 1,066제곱미터가량의 규모인데요. 전시실과 동호회실, 세미나실 등이 들어서며 오는 9월 개관합니다. 광산 구립 이야기꽃 도서관이 초등학생 겨울 독서교실을 마련했습니다. 독서교실은 오는 20일과 27일 두 차례 무료로 진행되며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을 구분해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받고 있습니다.